주산천하 다시 힘냅시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한전선 하단선에서 들어올려주는 요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대한전선 정말 어떤 레전드가 되어야 하는 그런 원전 준비다. 보면 요즘에 분위기 좋잖아. 보면 원전 관련주가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커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린이 원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 보면요, 프랑스와 영국은 원전으로 나 다시 돌아갈 거야. 신재생 에너지 해보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햇볕 쨍쨍이 안 나면 태양광도 이게 에너지 한계가 있고, 바람 많이 안 불면 풍력도 한계가 있어. 나 원전으로 유턴할래. 라고 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이 간 거 아닙니까? 원전으로. 그래서 전력난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다. 해영국 하나의 정책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유럽 연합 EU가 해원국 간의 원자력 복귀를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 너네 어디 라인 쓸 거야? 뭐 그런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고민이 되는, 각 나라마다 고민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10개국의 원자력이 앞으로 전기 부족 해결책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내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탈원전을 유지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2025년 7개 원자로의 단기적인 폐쇄를 발표했던 벨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되,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환경부는 배출되는 폐기물로 인한 원자력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 취했고요. 그렇지만 독일이 원자력에 점차 손을 떼면서 대신에 석탄과 천연가스 사용을 늘린다는 그런 비판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원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탈원전 정책을 펴왔던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초기 연구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소형 원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전 비중이 세계 1위인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소형 원전 개발에 나서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영국이 뒤따라오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원전의 비중은 기존 계획대로 계속 줄여나가지만 신규 원전 개발은 추진하겠다. 소형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현재 전력의 70%를 원자력에서 통해 얻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마크롱 형은 그 할머니랑 결혼을 해서 마크롱 형은 진짜 어떤 대단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할머니랑 그런 어떤 젊은 청년과 할머니가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 젊은 청년이 대통령으로 나오면 삐딱한 시선을 보러 간다. 프랑스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프랑스는 2030 아젠다를 통해서 소형 원전에 약 1조 3,800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금년간 2050년까지 제로 탄소 배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고, 소형 원전에 초점을 맞춰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영국과 프랑스 외에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뭐 이렇게 해서 원전 회기에 찬성하는 분위기고, 소형 원전에 아직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적이 없어서 이 소형 원전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성이 더해지네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비판, 이에 따라 전력 부족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이거 마크롱 형이 그냥 한번 던져본다는 건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되네요. 그래서
그 원전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주목될수록 우리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대한전선은 기업이 오래됐고 결국에는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줄 겁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495억 원, 332억 원, 566억 원 이렇게 레전드가 되는 흑자 27억. 앞에서는 적자였지만 흑자 나타냈죠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 측면이 됩니다. 또 우리는 그 호반 산업이 있잖아. 40%가량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자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은 터닝해 주면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예전에도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요런 어떤 부분에 다시 올라와 줬죠 보면.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보면. 야 보면 형들아 정말 어떤 1439포인트까지 내려왔던 야 이때가 진짜 어떤 아비 규환이었던데 반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면서 그래서 멋있게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만 다시 좀 우리 지수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는 뭐 좋아질 일만 나오지 않았겠어요. 뭐 코스피에 대한 부분 좋아질 일만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다. 뭐 그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좋아지는 모습 다시 출발하겠죠.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 야 이건 뭐 주봉에 대한 부분 이 세력애들 진짜 너무한다 보면. 이 세력애들은 아니 너무 이게 주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어. 거의 뭐 박스권으로 접어드는 박스권을 이렇게 접어드는데 박스권 매매도 괜찮죠 보면. 여기에서 다시 들어올려줄 수 있는 거래량이 빵빵 터져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또 빵빵 터져주면서 여기서 좀 들어올릴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 뭘까요? 가격선과 가격선, 상단선 뭐 이런 부분에서 하방이 일정 부분 좀 제한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항상 원칙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허균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가 세상에 어긋나거나 죽거나 살거나 잃었던 거 간에 내 마음에는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 내가 오늘날 미움을 받아 여러 번 명예를 더럽혔다고 탄핵을 받았지만 내게는 한 점의 동요가 없다. 어찌 이런 일로 내 정신을 상하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허균 선생님의 그 기상 우리는 항상 원칙을 지키는 그런 게 항상 필요한 그런 어떤 점이 되겠고 자 조지 소로스 형이 얘기했던 조지 소로스 형이 얘기했던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야, 조지 소로스 형 8조 5천억씩이나 있대요. 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때문에 다른 시나리오들을 가져야 한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다수가 다수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내가 시장을 보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락할 때 어떻게 되고 상승할 때 어떻게 되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벌 때 바짝 벌고 이럴 때 적게 있는 이런 어떤 트렌드로 가야 된다라는 점 조지 솔로스 형은 항상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자 보면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 추가의 하단선에서 자 보면 이젠 하단에서 서서히 좀 들어올려주고 있죠 보면. 기관 애들 들어왔을 것 같은데 보니까 안 들어왔네. 아이 뭐 늦게라도 들어올 수 있지 뭐. 그러니까 앞서서는 많이 들어왔죠 보면. 사거리일 때 들어오다가 오늘은 좀 약간 매도했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타 보면서 잡아줘. 그래서 대한전선은 좋은 기업인데 지금 주가가 지금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보면. 그래서 원전의 이슈가 더욱더 또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대한전선의 어떤 그런 어떤 뷰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2,100원에서 저점에서 들어올려주는 요런 어떤 모습 거래량 터져주면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가 하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